네,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하는 텐텐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사실 오후 들어서는 거의 패닉 양상으로 갔는데요. 네. 아침에 미국 시장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선반영하는 경향이 좀 옛날에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형적인 그 딥커플링 장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증시 좀 하락률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을 좀 규제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발효되면서 네. 시행되면서 좀 문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도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상하이 지수가 한 2.6%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코스닥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위안을 삼기에는 너무 많이 그쵸? 빠졌네요. 예, 생각보다. 씁쓸한 장면인데, 특히 코스닥은 저렇게 3.7%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이 못난이 증시가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이번에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소재 부품 기업이 번번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그 부품 기업들, 소재 기업들을 육성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코스닥 시장 보면은 야, 공정한 시장이다, 이런 느낌을 갖기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쏠림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 시장의 허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때마다 옛날 같으면은 국민연금이라도 좀 버팀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기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엊그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700조 원을 넘었어요. 정말 그 엄청난 규모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민연금 보면서 좀 불쌍하다. 이런 코스닥 시장에, 저런 코스피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그 신세, 처지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장이, 자본시장이 갈수록 너무나 좀 못난이 어떤 신세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해서 제가 이른 아침에 한번 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네.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 기준 산정의 공정성에 관해서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규정을 통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사실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못난이다. 요새 네. 엄청나게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뒷면은 뭐냐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바로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이 우리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가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 우리 증시는 네. 머지않아 가장 우수한 수익을 내는 그런 아주 최고의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네. 라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건데요. 전제 조건이 있죠. 시장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자, 합병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176조 5회 제 1항 1호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런 그 시행령에 따라서 상장사의 합병 가격,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가중 평균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 다음 그림 보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상장사에 대한 어떤 그 주요 이벤트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 가격 공식입니다. 산출 공식인데, 네. 1개월간 평균 종가, 일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 일의 종가, 이것을 3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그렇죠. 네. 합병 그 가액을, 기준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데, 너무 심플해서 네.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한 회사, 두 회사 A, B가 합치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합병 기준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것만 봐도 무언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제는 엘러간과 FB의 예를 통해서 이제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제넥신과 툴젠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한창 시끄러웠는데 여기에도 이 합병 비율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식대로 적용이 된 건가요? 당근이죠. 네, 우리는 그 영원히 없이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합병 일정을 짧게 보겠습니다. 뭐 공식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제넥신이 툴젠을 이제 흡수하는 형식인데요. 뭐 7월 말에 이제 주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주들이 반대가 많으면 저 합병이 다시 이제 무효화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제 그 제넥신과 툴젠의 그 주주 입장에서는 그 가격입니다. 합병 가격인데. 역시 먼저 툴젠부터 볼게요. 아까 자본시장법 176조 5에 뭐 그쵸 1항 1호 딱 저겁니다. 1개월 가중평균, 일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주가 저거를 이제 3으로 나눠 가지고 네. 주가를 합병 가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애누리 없는 딱 공식이에요. 자 제넥신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영혼이 없죠. 네. 1개월 가중평균, 일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가중평균. 저렇게 두 회사의 합병을 한다고 하니 저거는 진짜 초등학교만 나온 그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그 합병이라는 그 큰 이벤트를 사실상 뭐 주도할 수 있는 그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이제 시장 가격에만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네.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바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툴젠 주주들의 불만이 좀 큰 편인가요? 네,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해봤는데 그 사실 툴젠 주가는 한때 17만 원까지 작년에 갔었는데 지금 한 7만 원대 요새 좀 빠져가지고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또 빠졌을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안 좋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크리스토퍼 가위 어떤 그 김진수 교수가 좀 서울대로부터 가져올 때 너무 좀 그 가격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등등해서 상장이 코스닥 상장이 3번이나 연기됐어요. 이게 이제 네. 3번이나 탈락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52주 최고가 14만 원, 작년 4월에 17만 원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완전히 폭포처럼 빠진 거죠. 네. 이 폭포처럼 빠져가지고 이 가격을 가지고 합병 그 가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툴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과 그런 어떤 그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반영해서 합병 가액이 나오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 크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이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방법도 없어 보인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합병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법 시행령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에 의해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합병 같은 큰 그 이벤트를 전후해서는 주가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논란도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믿을 만한 객관적인 어떤 기구, 위원회가 필요하다. 공정가격위원회라고 제가 이름까지도 붙여봤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합병 비율이라든가 합병 가액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어야 그 A의 주주, 그다음에 B의 주주들이 불만이 크게 없이 그 합병이 무난하게 잘 시장 친화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저 박지원 앵커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좀 의아하잖아요. 네. 이 시가대로만 공식대로만 이게 결정이 되면 그 시가에 손을 대고 싶겠죠.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일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전혀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제가 처음에 얘기 꺼냈었는데 네. 합병 비율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대통령령을 바꾸어서 이런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가만 보지 말고 이 회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라든가 네. 또는 미래의 수익 가치, 그다음에 그 기술 가치, 네. 특허 가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합병 가액, 합병 비율 산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예정된 이야기고 이제 이미 이루어진 국내 상장사 간의 사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대표적으로 지금 하림지주라고 이제 거래가 돼 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일홀딩스하고 이제 하림홀딩스 두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하림그룹의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그 지주사죠. 하림지주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제가 이게 표로 보여드렸거나 이게 분석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10년 지나서 10년 안에 10배의 꿈을 꾸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들이 바뀌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그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 두 회사의 합병 가격도 어떻게? 네, 공식대로 애누리 결정이 없이. 됐습니다. 네. 제일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작년에 이제 3월부터 8월, 4월까지의 어떤 거래 기간인데 여기는 이제 뭐 3개월, 1개월 하루 이렇게 된 게 아니라 2개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해서 기준 합병의 기준 가격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딱 이렇게 네. 2개월, 1개월, 일주일 나누기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43원. 네. 이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는 거래량도 없는 주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없는 주식을 저렇게 시가대로만 합병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그룹에서 그런 어떤 그 시가를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거든요. 네. 그 결과 지금의 하림지주가 탄생이 됐는데 합병 전후의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보면 오히려 좀 늘었어요. 66.49%에서 66.67%로 늘었는데 워낙 저렇게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이 두 지주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김홍국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어떤 알토란 같은 그런 합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배력은 더욱더 공고해졌고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 네. 관계회사들을 보면 왜 제가 굳이 왜 이 하림지주 얘기를 했느냐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5개의 상장사를 두고 있는데 하나같이 이 하림지주 밑에 있는 5개의 상장사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요즘 또 복날 이제 여름 되면 뜨거운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테마주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복날 테마주로. 네, 복날 테마주로 손꼽히는 이런 그 하림지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가져와 봤고 단기적으로도 또는 장기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둘째 가람은 서러운 지금 거의 대기업이 됐어요. 이 하림지주가 옛날에 중견기업 대표 주자였는데 지금은 대기업군에서도 상당히 튼실하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결정적으로 싶습니다. 이제 투자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투자 의견 따로 안 드리고 거느리고 있는 5개 상장사만 뜯어보시라.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림지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또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분석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 이 얘기 안 할 줄 알고 먼저 마무리 지었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네, 자, 그 LS 그룹 제가 표로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LS 선전, 가온전선 네. 이 세 개 기업을 제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워낙 요새 뭐 제가 늘 준비하는 그 회사들이 저 PBR 보십시오. 정말 정말 처참하게 지금 뭐 완전히 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 있고 또 영업이익이 잘 나는 기업이 있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버팀목이 하락 가능성이 많이 좀 낮고 위로 갈 어떤 그 개연성,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런 그룹들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뜯어보면 뭔가 좋은 그 투자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텐텐텐 코너의 꿀팁. LS 산전, 가온 전선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